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기역술의 도함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전 사주를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마침 요 전 장르가 신금의 봄철이었잖아요. 그래서 묘달의 신금일주,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실전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분은 잘 아는 지인분이에요. 지금 좀 어렵기는 하지만 열심히 살고 잘 하시는 분이죠. 여자분이신데 곤명입니다. 그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장르에서 각 계절별, 일간별, 그 다음에 직업을 지금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해서 좀 헷갈리기 쉽고 흔한 거지만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사주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또 몇몇 분들이 또 요청도 했고, 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업과 용신과 상신의 관계, 그죠? 늘 쓰는 여기 그 막대기 이런 부분까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병호생이에요. 병호생이고 묘달이고, 그 다음에 신사일주, 그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66년생이죠. 66년생 년생 곤명입니다. 어, 60년생 곤명, 66년생이니까 지금이면 57인가요? 그렇죠. 인생 많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굉장히 또 열심히 사시는 분이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이 신금, 묘달의 신금, 일지는 사로 되어 있습니다. 월지에서 상시 요 부분은 꼭 요렇게 갈라서 보세요. 갈라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지가 부모궁이면서 지장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자, 여기 인묘가 같이 겹쳐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편제격인데 묘, 정편제가 혼잡되어 있죠. 격은 편제격입니다. 그럼 격과 재성이 정편제로 혼잡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편제니까 편제에 대한 부분이 강하지만 정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신정무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절처에서는 임수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신금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인묘론에 들어가서는 병하고 을무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일제시장간은 사죠. 그러면은 경무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절처로는, 여기는 이제 인묘는 없으니까, 절처로는, 사해절처가 임수하고 정화가 올라왔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직업론에서 일지까지를 펼쳐서 보고 머릿속에 띄워야 됩니다. 이거를 일일이 써놓고 본다면 너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볼 때 지장간은 이미 모든 것이 그냥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면 복잡하잖아요. 그냥 머릿속에서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뭐의 기준? 일간 기준으로 보면서 이걸 분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은 일지는 나중에 천천히 보더라도 좀 옮겨 쓸까요? 써도 되겠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직업론적인 부분, 이 부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 이렇게 잡는 것과 이렇게 보는 거. 1차, 2차. 그렇죠. 그 다음에 인성이 이렇게 어떻게 됐는가. 이 부분은 저 뼈대기라고 그랬죠. 늘 저 부분은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된다. 왜? 저기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주를 볼 때 헷갈리지 않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용신을 따진다고 그러면 금일주니까 당연히 요 무토가 용신이죠. 자, 용신이 됐고, 그 다음에 요 정화라는 것이 살이죠. 살이라는 부분이 상신이 됐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주를 딱 보면서 머릿속에 착 올라와야 됩니다. 물론 사주 원국은 써놔도 되고 지장간까지는 안 써도 되겠지만 그래도 헷갈리신다면 써도 무방하다. 자, 요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일지는 천천히 써도 됩니다. 월지부터 분석한 다음에. 자, 요 금일주 토용신 됐습니다. 그렇죠? 이 용신이라는 부분은 용신과 상신, 그 다음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자, 바깥에서 용신이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육기술에서는 상신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용신만 있는 경우 먹고는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느 사람이든지 먹고는 산다. 옛날처럼 어려운 보릿고개가 있는 시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는 금전적인 게 굉장히 이제 금권력, 그렇죠? 권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관권이 있고, 금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죠.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식상 기술력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력, 금권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센 게 요즘에는 금력이죠. 금권력. 어쨌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숨만 쉬고 있어도 돈 나갑니다. 못 벌으면 그게 쌓여갖고 힘들게 짓누르죠. 자, 그런 관계로 이 상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월지에서 상신이라는 부분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상신이 없다면 여러 가지로 금전적으로 쪼들리게 되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게 되고 힘든 상황까지 주어지니까 돈 걱정이 늘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신대운에 가면 크게 대발할 수도 있어요. 또 상신운이 아니라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또 크게 발전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상신운이 가면 다시 나갈 수도 있다.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뼈대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이 뼈대기를 분석해보면 우리 식상을 잡을 때 상관이죠. 이 상관을 뭘 잡았다? 살을 잡았습니다. 살을 잡았다. 그죠? 그러니까 상관을 살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 상관은 뭐를 찾다? 정인을 찾다. 이렇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살을 잡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여기까지는 아주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뭘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잘 염두에 보시면 이분이 제격이죠. 이 제격입니다. 자, 월지에서의 이 제격이라는 것은, 월지의 제격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성이 약하다는 의미죠. 제격이라는 건 금전에 대한, 돈을 벌어먹기 위한 수단,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사. 그러니까 월지의 격은 그 사람이 평생 추구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재물에 대한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부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됐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진짜 공부를 한 건지, 그죠? 공부를 한 건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하고 따르뜨려 돌았는지를 대운에서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자, 대운을 보자는 거죠. 대운에서 봤을 때, 자, 묘달입니다. 묘달의 신금일간이죠. 여자가 양연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역행을 하죠. 그럼 인대운을 지나서, 그 다음에 축대운 지나서, 그죠? 그 다음에 자대운 지나서, 그 다음에 해대운, 그 다음에 술대운, 그 다음에 유대운, 그 다음에 신대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유대운에 와 있다는 거죠. 유대운에, 대운은 수기 6자라 6, 16, 26, 36. 그렇죠? (46) 56. 이제 막 유대운에 접어들었죠. 요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운세의 대운기죠. 연운이야. 늘 돌아가니까 우리가 이민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유대원에, 그죠? 유대원에 와 있고, 이민년에 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요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하고, 살아온 인생사에도 한 번 정도 보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용신, 상신 뽑아갖고, 그 다음에 사주 원국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어디를 가요? 운세를 풀러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사주 원국이죠. 사주 원국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운세를 풀이죠. 이 운세풀이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용신을 뽑는 걸 공부하는 것만 5년, 그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활용하는 것도 또한 한참 해야 되고 격국이니 뭐 기타 등등 신살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육기역술은 약간 다르다는 거죠. 금방 합니다. 한 1년만 배우면 바로 선수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살을 잡았는데 인성이 중요하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기인을 하는데 이 상관이죠. 절조상관이지만 없는 것도 훨씬 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면 어떤 뭘 쓴다. 일자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관리 서비스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관리 서비스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과 수단, 기타 등등으로 써먹는 거죠. 근데 이때 공부가 얼마큼 돼 있느냐에 따라 스펙이 얼마큼 채웠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죠. 만약에 운에서 정인이 들어가고 공부할 운이 되면 그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고 상당한 위치에서 어떤 사회적으로도 어떤 존경받는 그런 직책을 갖겠지만 인성이 부족하다면 상관을 쓰기 위한 지적자원, 그러니까 상관 쓰기 위한 지식은 많이 갖고 있어도 공부하고 좀 담을 쌓는 경우가 된다. 그런데 이미 제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지에서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공부하고는 약간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 상관으로 살을 잡는 직업, 그러니까 상관으로 살을 잡는 직업인데 이 인성이 정인을 찾다. 이게 폐인상관입니다. 그런데 공부가 안 되면 어렵죠. 그걸 대운에서 봐야 됩니다. 자, 대운에서 인대운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어려운 시기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성 공부는 좀 할 수 있다는 상황이죠. 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요 축대운에서부터는 뭐냐면 개신기가 들어왔죠. 정인성이 기토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자까지. 그러면 16세부터 26, 30세 넘어서까지 편인 기토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인성은 거의 뭐에 가깝다? 편인이라는 거죠. 정인이지만 공부할 머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상관을 쓰기 위한 정인이 됐기 때문에 대운에다 받쳐주질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장사 쪽으로 돌아서 사업 쪽으로 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패존잡이 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서비스업 또는 관리직, 그죠? 말, 수단 이런 걸 쓰는데 인성이라는 스펙에 받쳐주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 관련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기 좀 태어나셔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 또 다른 국면을 만나게 됩니다. 왜? 대운에서 정이 받쳐주기 때문에 공부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을 잡는 직업이니까 상관으로 살을 잡는다. 고객을 상대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 일지는 살짝 뺀 상태에서 여기만 살펴본다 그러면 일지는 너무 복잡하죠.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일지를 살짝 지워놓고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관으로 살을 잡는데 재를 벌고 먹기 위해서 기저 돈을 벌기 위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요거는 뭐냐 하면
두 개가 있는 것은 사람이 고정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유동 인구가 유동 직원, 유동 식구가 많다 이런 얘기겠죠. 왔다 갔다 하고 요건 말뚝이고 요건 축구공과 같다 그랬죠. 굴러왔다 굴러가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상관으로 고객,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객들을 힘든 일을 해결해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서비스업 직업인데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비스업, 관리직, 그 다음에 또 뭐죠? 기타 등등이 많습니다. 여자분이라 기술적으로는 안 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은 장사 쪽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어려서부터 장사 쪽으로 돌아갔고, 옛날로 따지면 이제 카페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식당, 주점, 이런 쪽으로 돌았어요. 계속. 그래서 그쪽은 장사에는 그래도 도가 트신 분이죠. 장사에는 도가 트신 분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돌아갔기 때문에, 하는 일이 현재 하는 업도 서비스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피부 관리 같은 거죠. 이런 쪽에,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는 이런 관계까지 하고 있어서, 그 계통에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경제적을 유지하고 있는 분인데, 한때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 이유는 요거 살펴보면 나옵니다. 자, 이때 상신이 월지에서 정화가 상신이 되어 있어요. 이건 살이죠. 그러니까 타고난 거는 병화가 없는 거예요. 병화가 없다. 병화가 없다면 큰 돈이 나한테 벌어지는 건 없다. 운에서 왔을 때는 벌어지겠죠. 그렇지만 나한테 태어난 건 정화. 그러니까 양가는 2차선 도로라면 음가는 1차선 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타고는 났는데 용신 상신을 타고났는데 용신은 좋아서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상신이 음간이므로 조금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 이제 화가 상신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에 우리가 이제 정통 명리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거는 바깥에는 용신 위주의 사주를 풀이가 들어가는데 우리 육기역술에서는 상신 위주의 사주가 풀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용신이 있으면 벌어 먹고는 살지만 상신은 뭐다? 벌어서 먹고 남고 저축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1년 한 해를 살고 나서 한 해가 좋다 나쁘다 이거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떤 스타일을 생각하냐면요. 내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벌었는데 먹고 살고 저축한 거고 맨날 그냥 빠듯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좋은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어. 그죠? 근데 어떤 일로 인해 돈이 당장 나갔어. 그럼 그게 힘들었어. 그죠? 근데 돈 좀 막 벌어줘서 통장에 쌓였어. 한 뭐 1년 먹고 살고 쓰고 한 2, 3천 쌓였어. 아, 작년에 좀 괜찮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체감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상신의 기준점을 갖고 길흉을 얘기해야 상담자와 의사통이 된다는 거예요. 저 올해가 이민년인데 작년에 이제 중년이잖아요. 신축년인데 중년에 들어와서 돈이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았다. 그러면 좋은 해라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돈 좀 벌어서 통장에 막 한 2, 3천 쌓여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년에 좋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막 마이너스 되고 힘들어. 작년에 죽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상신일과 판단을 합니다. 자, 요 대운에 따라서는 운이 좋고 나쁨도 있지만 연운에도 영향도 분명히 받는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화, 이제 화가, 이 화라는 부분이 이미 이제 상신으로 결정이 됐죠. 상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운에서 보는 거죠. 이제. 그럼 인에서는 병화가 상신이 들어옵니다. 그죠?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병화라는 것이 인해서 병화라는 것이 모강제, 목생화를 받아서 병화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집안이 괜찮게 살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6세부터 16세까지죠. 그 다음에 축대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어떻게 됐죠? 16세 이후로부터 집안이 기울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금전도 잘 안 벌어지죠. 왜? 상신이 여기에서 이제 정화가 인묘됐잖아요. 근데 병화는 살아있지만 정화이기 때문에 절반을 수입 통로가 막힌 상태가 되죠.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힘드니까 결국은 공부 쪽보다는 여기에서도 제가 강하니까 공부 쪽보다는 그래도 뭐가 앞서 있다? 돈을 벌어야 했던 생각이 앞서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26세잖아요. 26세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정화라는 존재가 정월기도 들어왔지만 정화라는 존재가 상신이 살아나서 들어오지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내가 돈을 벌기 시작을 했죠. 처음의 시작은 좀 미약했습니다. 왜? 정화이기 때문에 좀 미약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상신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도 생각만큼의 어떤 큰 대발은 안 됐더라도 그냥 뭐 쓰고 남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상신은. 그러니까 그런 대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36세부터 대운의 이후에 여기서는 병화가 떡하니 들어옵니다. 절처로. 이때부터는 36세부터 그래도 40세, 한 거의 10년간이죠. 10년간은 그래도 막 나름대로 펼쳐져 갖고 가게도 2개 만들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는 올라갔다는 거죠. 경기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만나느냐. 여기 술을 딱 만났습니다. 술에 병화인묘죠. 정화는 들어옵니다만 병화인묘. 그러니까 내가 이때의 병화로 인해서 2차선 도로로 막 내려쏘던 수입이 이때가 갑자기 불이끼가 덜컥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병화니까 활발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활발하게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벌었지만 이 술토에 와서 병화가 탁 앉아버리고 정화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수입 통로가 2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 확 줄어버리면서 임묘까지 돼버리니까 또 있던 화는 들어가고 새로운 게 나왔죠. 직업 전환까지는 아닌데 버는 방법을 달리 했죠. 한 개를 더 추진을 해버린 거죠. 하나 임묘를 했으니까 그 사실을 놓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양손에 떡을 쥔 모양새로 하나 임묘되고 하나 들어오면 임묘된 걸 놔야 됩니다. 먼저 하던 걸 새로운 걸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걸 먼저 하던 걸 안 놓고 새로운 걸 하게 됐죠. 가게를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사업자 2개를. 그래도 굉장한 어떤 유지비가 들어가는 가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안 되고 한쪽이 또 잘 되면 또 한쪽이 안 되고 또 안 되는 게 잘 되면 이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시시속 게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양쪽에 쫙 올라와 줘야 되는데 한쪽이 잘못되면 이쪽으로 가고 벌었다 싶으면 또 이쪽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관계가 되어버려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으로서 따진다면 인연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무술년. 무술년인가 4년 전이죠. 그때는 술토 연도까지 와가지고. 그때 참 거의 죽으라 했거든요.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도 조금 펴지긴 했겠죠. 연문에선. 그렇지만 술토에서 벗어나서 이제 57세에서 이제 2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나왔는데 작년에 또 힘들었다가 올해부터 이제 새로운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새롭게 시작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왜?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여기서 절처가 뭐가 올라왔죠? 여기서 병화가 올라왔죠. 병월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절처로.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손님들이 오고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새롭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다. 그렇지만 지장간에서는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지출은 해야지 된다. 이런 상황이죠. 목생화까지 받으면서 들어왔죠.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 있고 올해 이제 인년이니까 그죠? 임묘전은 이제 다시 들어갔죠. 연운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래도 힘을 쫙 피고 가는 상황이다. 그렇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대운에서 쭉 우리가 보면서 읽어내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약간은 오차는 있습니다. 왜냐면 연운을 지금 가미를 안 시킨 거죠. 대운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모양새로 대운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연운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올해는 무슨 연도죠? 임인년이잖아요.
이민연도가 되니까 이제 어떤 모양새가 되죠? 요 인에서 갑병무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절처로는 경을이 들어오지만 인명 없고, 여기에서 화하고 토가 같이 들어오죠. 분명히 갑병무가 들어와 병하고 무토가 들어온 거 용리상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화왕절이 아니고 모왕절이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저거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봄에는 모왕절, 여름에는 화왕절, 가을에는 금왕절, 겨울에는 수왕절. 이거를 갖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봄이 아무리 목화가 갑병무로 병화하고 무토가 들어왔지만 간목이 제일 세다는 거죠. 그러면 무토는 간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신을 힘이 아무래도 덜하겠죠. 근데 화가 강하니까 화왕절에는, 그러니까 토가 화의 힘을 받아서 확 클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연도 운에서 사실은 이제 좋은 운에 들어오긴 들어왔죠. 화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금방 갑자기 뿅 하고 막 금전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만큼 노력을 하고 여기서 제 왕절 돈의 욕심을 너무 내면 약간 어려움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죠. 물론 여기 인연에서 요 나머지를 전부 다 분석을 하고 하나둘 이렇게 세세 살펴본다고 그러면 너무나 쫙 풀어나갈 수는 있겠죠. 어떤 그 다음에 또 월운까지, 그죠? 월운에도 분명하게 절처 있고 인명이고 다가 펼쳐나간다고 그러면 1년의 기륭화복이 전부 다 뽑아내줄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고요. 그렇죠? 시간상 그걸 다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요.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의 사주를 갖다가 다 풀어주려고 그러면 두세 시간 걸리죠. 다 떠들어야 되고 언제 이렇게 다 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올해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들어왔는가, 무슨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잡아내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역술인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직업적인 관계와 그 다음에 운세 풀이는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기타 등등 많은 이론들이 들어가 있죠.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느껴보실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실질로 쓰려고 보면 어려운 게 많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어디다 쓰는 걸 갖다가 이거를 조립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조립의 기본 단계가 이거, 그죠? 뼈대기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때의 기준점, 용신, 상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이 뼈대기와 스펙과, 그죠? 사용하는 거, 격, 기타 등등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일지를 살짝 살펴보자는 거죠. 그럼 화가 상신, 그 일지에 정관이 상신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일지의 배우자의 덕이 지대하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약간 어렵습니다. 왜? 자, 여기가 병화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절처가 정화가 올라와 있어요. 살이. 그러니까 좋은 와중에 살성이 작용을 합니다. 좋긴 한데 저 살이 배우자하고서 물론 살도 상신이에요. 그렇지만 음간은 생을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간은 도와주는 건 좋은데 나의 속을 너무 썩인다. 살, 돈 잡아먹는 귀신이죠.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 배우자 때문에. 처음에는 정관을 만나죠. 이렇게. 그렇지만 나중에는 가서 살이 발생을 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회 상관까지 들었죠. 이 배우자궁의 상관이 절처로 같이 올라와서 정하고 이미 같이 다니니까, 그러면 저 상관이라는 존재는 어떤 거냐, 자꾸 상관, 여자 상관은 뭐죠? 관을 치잖아요. 남자가 미운 짓을 하게 되어 있다. 그죠? 그 부분이 이 배우자궁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형살까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꾸 속썩이고 속거리니까 결국 일부종사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조상까지 또 들어가면 굉장히 또 할 것도 많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인명 따진 거 이런까지 하려고 그러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 그분이 왔을 때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나서 나머지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심하게는 매일 일주일 출퇴근하신 분도 있어요. 자기 사주가 너무 궁금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쭉 얘기한 거죠. 하루에 한 2시간씩은 계속.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너무나 답답하니까 삶에. 그렇지만 분명한 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결 방안도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는 분들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막 복잡하게 쓴 것 같은데 사실은 지장감만 빼놓고 쓰고, 그죠? 지장감만 안 쓰고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영상을 제작해야 되니까 써서 설명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상담할 때 이렇게까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장간을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인묘론 외워야 됩니다. 또 절처 외워야 됩니다. 세 가지만 하면 어지간한 건 다 됩니다. 나머지는 생하고 극하고, 그죠? 제하과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화하는 까지는 안 쓰니까요. 그러니까 생하고 극하고만 알고, 그죠? 나머지만 알면 사주는 풀어가는데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처음에 기초를 잘 잡아야 되겠죠.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자, 요분이 묘달에 신금이고 신사일주죠. 뭐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늘 강조했던 거 뼈대기, 그 다음에 살, 그 다음에 이 스펙, 식상, 그 다음에 인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사주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제일 궁금한 건 내 사주잖아요. 그죠? 내 사주가 어떻게 된지를 알아야 돌파구를 찾아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육기육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성원, 그죠?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